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도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 것 같네요. 몇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알트코인들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데 XRP는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깨작깨작 대면서 처져 있는 그런 모습. 이 가운데 피터 브렌트가 다시 한번 XRP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단 기사 제목만 보면 굉장히 살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터 브렌트가 SEC로 하여금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도록 촉구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했었을 것이다. 다만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는 또한 추가로 리플사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를 백홀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가 세력이다. 그리고 XRP 차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 세력 고래에 의한, 즉 리플사에 의한 시장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SEC는 피터 브렌트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숙한 집단이 아니죠. 이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증권 판매 혐의를 씌워가지고 많이들 잡았습니다. 근데 XRP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잡을 거였으면 좀 일찍 잡지 않았을까. 지금 몇 년째인데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XRP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XRP를 대상으로 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사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달 동안 거의 반년에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래소에는 직접적으로 XRP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XRP를 바이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장외 거래로 ODL 파트너사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XRP를 팔고 있긴 한데, 그런 점들을 전부 다 감안하면서 피터 브렌트는 이런 식으로 XRP가 세력이며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상품 거래 시장에서 30년 동안 활동을 해온 피터 브렌트의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가 봤을 때 차트상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XRP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XRP에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기대 반 걱정 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9월 일본 암호화폐 자산거래소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가장 현물 거래가 많이 된 암호화폐 3개를 꼽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라고 합니다. XRP가 또 꼽사리를 꼈어요.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나름 대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지난 9월 성적만 봤을 때는 참담하죠. 좀 껄쩍지근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들 몇 명 중에 XRP를 굉장히 좋아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파토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토시는 저번에 이어서 XRP가 조만간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계속해서 쭉쭉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XRP를 위한 시간은 오게 될 것인가? XRP는 과거를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조롱만 받게 되면서 투자한 사람들을 무한하게 만들 것인지.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CTO 알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이 잡코인들에 투자했다가 30만 달러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흑우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한 양반으로 알려졌는데 저도 투자를 하지 않을 잡코인에다 돈을 몽땅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이빗 슈월츠, 그가 말을 하기를 잡코인들 투자로 30만 달러, 한화 약 3억 3,375만원 정도를 잃었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꽤 많은 암호화폐들을 샀었지만은 그것들은 후에 제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매수를 했었던 암호화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데이빗 슈월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몽땅 굉장히 싼 값에 많이 사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3억 3,375만원이 그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절대로 작은 금액은 아니겠죠.
자, 아무튼 이 쓰레기 코인들에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몽땅 날려먹은 안타까운 사연. 그 돈으로 차라리 XRP 바이백을 해주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댓글 중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여기 계신 백스킹님께서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나노 레저사에서 보낸 척 하면서 링크 주소 포함한 피싱 문자가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저사에서는 여러분들께 문자를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100%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거래소들이 아직까지도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원성이 자자한데요. 몇몇 분들은 저보고 좀 말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뭐 제가 말한다라고 해서 듣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좀 더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은 슬슬 다른 플랫폼으로 잠깐 옮기는 것을 고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토마토밭의 물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